안철수 의원이 전북을 찾아 야권 재편과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새정연을 탈당하고 안 의원이나 신당과의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천 둔치에 LED 조명이 빽빽하게 설치돼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지만 시민들은 눈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멸 신호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행이나 1단 정지는커녕 제한 속도마저 지키지 않는 운전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탈당 의원들입니다. 야당의 목표는 정권에 대한 견제이면서 또 정권 창출입니다. 지지하는 도민들 역시 같은 기대일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북을 찾았는데 야당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탈당,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먼저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당내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을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야권의 외연 확장과 정권 교체를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해 서울시장과 대선 단일 후보를 양보했지만 강고한 기득권만 확인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라도 이 야권을 바꿔서 혁신을 하고 따라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경험을 반복해 강조하며 시험대에선 독자 세력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안 의원은 또 새정연을 탈당한 유성엽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제가 불려 나왔습니다. 낡은 정치 바꾸지 못하면 저는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남부시장 청년모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지 기반을 닦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독자 행보에 나선 안 의원에게 전북의 민심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도 예고한 대로 당을 나왔습니다. 탈당의 이유를 통합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는데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일 겁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재선 의원으로 3번의 복당 신청 끝에 당에 들어가 혁신을 갈망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탈당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호남 기득권으로 폄하되고 말았습니다. 개파 패권주의를 공고히 하는 당대표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안철수, 박주선, 천정배 등 야권 인사 모두를 결집해 지리멸렬한 야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장관의 복귀를 촉구하며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다만 현재의 전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 도당위원장의 탈당이 현실화되면서 새정연 전북도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정연 도내의원들은 통합을 위한 탈당이라는 설명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도 개인 의원의 소신과 철학을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복잡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도내 소속 의원 총회를 열어 위원장 탈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호남권 민심잡기 행보에 이은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동반 탈당으로 전북 정치권이 심하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재벌 이익을 위한 사적 연금 옹호론자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장관 시절 기초연금 계약으로 공적 연금을 후퇴시킨 바 있다며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마감된 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문 전 장관과 지방대 교수 등 2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전주 도시마천 예산 낭비 심층 보도입니다.
전주 삼천의 산책로 바닥에는 값비싼 LED 조명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빛공해라며 불만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삼천 산책로 한가운데 녹색 LED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 통행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LED는 보시는 것처럼 2m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전주 삼천 산책로 4km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등 하나에 8만 원가량, 지금까지 2,000개 정도 놓였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걷는 시민들은 되레 이 조명등의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밝아가지고요. 눈이 좀 부셔가지고 한쪽으로 좀 비껴서 제가 걸은 적이 있었어요. 조명등 간의 간격은 2m. 두세 걸음 걸을 때마다 강한 LED 빛이 눈을 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오히려 산책할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세금이 많이 낭비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어요. 하천 둔치는 천변 인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조명등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주시가 선택한 조명등도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표시등을 하천 둔치에 설치하다 보니 생태하천 산책로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눈부심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 설치가 되고요. 중앙선도 들어가고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차선 바깥쪽에도 들어가고. 1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된 천변 LED 조명 사업이 안일한 일처리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보행자가 줄어드는 야간에는 깜빡이는 전멸로 바뀌는 신호등이 많습니다. 과속을 하기 쉬운데요. 사고가 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황색 전멸 신호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위를 잘 살피지도 않은 채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2차 사고 뺑소니까지 당해 숨졌습니다. 통행량이 적고 보행자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주로 운행되는 전멸 신호등.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전멸일 때는 서행을, 빨간색 전멸일 때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사고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 황색 전멸. 하지만 마치 신호가 없는 곳처럼 횡단보도도 의식하지 않은 채 쌩쌩 달립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시내 도로지만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차들이 세게 다니니까 보행자들은 위험하고 차들도 일단은 조금 속도를 늦춰줬으면 좋겠는데. 전멸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보니 전멸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만여 건이나 됩니다. 빨간 전멸 신호등에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전멸 신호.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 등 전주 주조 관계자 2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수입산 쌀 등을 혼합해 막걸리 218만 병, 시가 19억 5천만 원어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첫눈 이후 20여일 만에 다시 온 눈으로 곳곳에 설경이 장관입니다. 눈은 그쳤지만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눈 덮인 마이산을 다녀왔습니다. 이틀째 내린 눈으로 마이산의 두 봉우리가 온통 은빛입니다. 꽃과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는 새하얀 눈이불을 덮었고 땅으로 향하던 물은 채 떨어지지 못하고 고드름이 돼 설경의 한켠을 장식합니다. 마음이 뻥 뚫린다, 하얗고 그래서 뭔가 뻥 뚫린다는 그 느낌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 강풍에도 흐트러짐 없이 100년의 시간을 잇고 있는 마이산의 돌탑들. 사람이 쌓은 탑 위에 하늘이 다시 눈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눈 덮인 산사에서 만난 설경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뜻밖의 선물을 만끽합니다. 올라오는 길도 보면은 벚나무에 눈이 쌓이는 게 벚꽃 피는 것처럼 눈이 정말 예뻤어요. 네, 눈 쌓이는 산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가을보다가.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한때 정읍에는 22cm의 눈이 쌓였고 부안 20, 김제 14.5cm 등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쳤지만 강추위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추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5, 6도가량 낮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한 곳씩이 종업식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10곳, 24일과 29일에는 531곳 등 도내 학교들이 평균 36일 동안의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등교일은 내년 2월 1일이 5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학 이후 일주일가량 등교한 뒤 다시 평균 22일 동안의 봄방학에 들어갑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긴급 차관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5 전북체육인상 시상식에서 전국체전 체조 금메달을 딴 전북도청 이상욱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삼양사가 최우수 단체상, 김상헌 익산시청 펜싱 감독 등이 지도자상에 선정됐습니다. 제19회 전북교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홍근 김제중앙초등학교 교장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전주 삼천초등학교 교장과 이재경 전북 사대부고 교장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우수 브랜드 쌀 11개 가운데 전북쌀이 5개나 선정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